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상승세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대선 끝난 지 벌써 한 달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4주 연속 상승했고 60%를 돌파했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예상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을 막을 뭐 세력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인 40%의 민주당 지지층에다가 20%의 중도층이 옮겨서 이제 붙어버리니까 60%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대통령은 중도든 또는 뭐 주부층이든 또는 자영업층이든 계속해서 공약이 이제 정책으로 나오는 거죠.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뭐 황역국에서도 재난지원금 받으시잖아요. 전국민 지원금이죠. 재난지원금. 재난이 아니고 예. 지원금 받으시잖아요. 네. 좋잖아요. 네. 지원금 현금 받죠. 네. 그다음에 9월 달에 또 추석 앞두고 한 번 더 주죠. 10%를 빼버리죠. 상위 10%를 빼고 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 먹히는 거죠. 거기다 현장 행보를 하죠. 네. 또 빠른 소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플러스 요인이죠. 왜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되시잖아요. 우리도 아마 그런 효과가 가능할 건데 플러스 20점. 지금 배초도사가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 30점 플러스 뿅 올라가잖아요. 예. 계속 그런 게 올라가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 예. 전국민 지원금 예. 자꾸 재난이 제가 예. 입에 붙어가지고 붙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 입에 붙은 것도 뭐냐면 전국민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지만 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그런 이야기 해봐야 니들은 뭐 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여기에다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도 소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대통령 계속해서 점수를 이렇게 득점 포인트가 마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취임 한 달 기념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봤죠.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자신만만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은 이제는 상대도 안 되는 거고 민주당하고 대통령이 지금 높은 지지율에다가 여대 야소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행정권도 쥐고 있죠. 그다음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작동할 또 국회가 있죠. 네. 게다가 사법부까지도 지금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를 팍팍 해버리잖아요. 검사.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대통령이 대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만한 거예요. 근데 한 두 가지 정도에서 대통령이 좀 답변을 좀 주춤주춤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 봤어요? 네. 네. 보면은 첫 번째는 부동산. 부동산 질문이 나오니까 이건 어려운 질문이다. 네, 예. 그다음에 의정 갈등 이야기 나오니까 이 의사들은 의정 갈등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탁탁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둘 다 뭐 어려운 주제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과 정책은 있어야죠. 네, 예. 그런데 약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이 최근에도 정책을 실시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네. 또 모르쇠로 그렇죠. 했다가 예. 문제가 됐죠. 네네. 그다음에 의정 갈등 관련된 부분도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정해진 거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2,000명이 아니라는 건지, 그러면 몇 명으로 한다는 건지, 그다음에 지금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내용이 안 나와요. 예. 아직 안 나왔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답변을 속 시원하게 못한 게 뭐냐면 상호 관세. 네.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이 부분은 대통령도 상당히 지금 뭔가 시원하게 원하는 대로 안 풀리는 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대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달랐나요? 시점이 다른 거죠. 굉장히 그게 크죠. 가장 큰 거는 시점이 다르다. 물론 뭐 타운홀 미팅 방식이라는 것도 또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대 대통령들은 그래도 뭔가 좀 일을 진행해 놓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100일 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작했는데 시작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 보통 10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우리 그래서 100일 잔치하고 돌잔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빨랐다. 이번에 30일은 빨랐다라기보다는 신속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그래야 국민들이 더 이재명 정부에 마음을 줄 수 있다. 이게 또 작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대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8.8%. 네. 6개월 만에 30%를 밑도온 건데 하락세 원인 많겠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아실 거 아니에요. 왜 하락하겠습니까? 기대 부응하지 못했으니까. 네. 오죽했으면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네. 대구 경북에서도 너희들 뭐하노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의 경쟁력은 결국 이념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말 그대로 보수는 뭐다? 실력이다. 네. 안보 경제. 그거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와르르 무너진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팔러스거든요. 네. 정당은 뭡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못하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대안이 될 만한 게 나온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P는 people. 결집이 돼야죠. 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단결이 돼야 되는 건 어디입니까?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죠. 형님 이해합니다. 동생 내가 이해할게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결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선거 때도 그렇고 선거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그렇고 어디 결집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분 6열, 7분 6열 지지할래야 지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대선 패배하고 다 겪었던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 뭐 민주당도 그랬고. 아니 근데 네. 황영크님 제가 예.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몇 번을 당했어요. 이런 예. 걸. 예. 8년 전 탄핵도 예, 그렇고 예, 예. 그때마다 배추도사 제가 배추도사 아닙니까? 예, 예. 오죽했으면 제가 또 경주 배신거 또 예, 이야기해야 예, 돼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까? 안 예, 했습니까? 하셨죠? 그대로만 하면은 당은 잘 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중에서 틀린 이야기 있습니까? 예, 예. 반응을 좀 해보세요. 네, 예. 틀린 얘기 그러니까 없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예. 안 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오죽했으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연민의 정마저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안 된 거는 그래 힘들지. 예.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네. 세 번, 네 번 안 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건 정말 속이의 경일기구나. 우의 독경이구나. 그럼 나 안 해. 내 마음이 떠났어. 그만 굿바이 아듀 사요나라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너희들 대구 경북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선 이후에 반토막이 났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을 비교하면 TK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떠난 걸까요? 아니 예. 이런 질문은 네. 제가 대답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뻔한 거예요. 대구 네. 경북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수도 없이 보수의 심장은 TK다. 네, 예. 그러니까 TK 정신을 제가 유독 강조를 했습니다. 네. 혁신의 네. 중심이 되는 곳이 TK예요. 네. 그러니까 TK는 뭐라 그랬냐? 정신 차려라. 예. 정말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제대로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와르르 그냥 갈라져 버리고 분열돼 버리고 지각 균열을 일으킨 곳이 어디예요? 전 대구시장은 네. 네가 가라 하와이 네. 이렇게 돼. 요새 하와이는 많이 간대요.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집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마음이 아픈 곳이 어디겠어요? 네. 서문시장에 예. 우리 상인분들이 네. 그토록 격려를 해줬단 말이야.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방문을 해서 네. 동료를 했잖아. 근데 이 지경이 날 줄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서문시장과 방천시장의 여론이 너희들 막 치아프라 와이라노 이건 아니다 이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말이죠. 네. 오늘 참 재미있는 눈에 띄는 혹은 의아한 참사죠.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네. 당혁신위원장으로 예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안 하겠다고 했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일어난 이유가 송은석 비대위원장과의 혁신을 놓고의 갈등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수라장이 아니라 아수라당이 되고 있다. 네. 우리가 한다는 아수라 가지고
많이 누군가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네.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당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냐. 그러면 이 여의도 정치권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혁신과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이름 따위가 중요한 게 예. 더 중요한 건 말 그대로 뼛속 깊은 혁신.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건 배추도사가 저렇게 혁신적일 줄이야. 예. 많은 분들은 혁신 배추다. 깜짝 놀래. 누구는 뭐 수익률 29% 배추인데 예. 저는 혁신 배추인 거죠. 다들 놀라죠. 서문시장에 배추가 우리 배추도사 배추다 이렇게 예. 자랑스러워 하시는 건데 네. 귀찮으세요? 아니요. 네네. 네. 그 얘기- 귀찮으시면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네네. 예, 그러게-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냐? 예. 혁신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이 당을 어디로 만들 거냐, 어떻게 예. 만들 거냐.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보수니 뭐네 하는 이야기들 자체가 이제는 성가신 거예요. 예. 우리 지지층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정말 실력 정당이 되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실력의 핵심 뭐예요? 정책. 예. 아 저런 정책이야말로 누가 저걸 정책을 만들어냈느냐. 그러니까 배추도사가 제가 가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드리잖아요. 네. 깜짝깜짝 놀래요.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랍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힘들어도 예. 저는 우리 항해극께서 어떤 질문을 해도 다 존중하잖아요. 네. 이런 패널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 뭐 존중하잖아요. 이렇게 구박하는 출연자도 잘 없죠. 제가 구박하면 그건 막 네. 집어 던져버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존중하고 또 예우를 해드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당에서 돼야 되거든요. 서로 생각은 달라도 네. 하나가 될 수 있고 네. 서로 생각은 달라도 일어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서로를 또 손잡아주는 그런 당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TK는. 예.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원내대표도 어딥니까? TK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잘했냐 못했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 당 자체가 지금 그렇게 못 돌아가고 있다. 음. 그걸 보면서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네. 이번에는 되겠거니. 네.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왜 이게 갈라지느냐. 핵심은 중수청이에요. 네. 안철수 위원장이 정말 한번 당을 갈아엎어 보려고 위원들을 중수청으로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당을 갈아엎는 겁니다. 중수청. 중도청, 이 중수청, 수도권, 청년청을 혁신위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예. 이제 이른바 반발이 들어온 거죠. 예. 이른바 딴지가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모셨잖아요. 예, 우리가 예. 어디서 모셨죠? 저만디인가요? 예. 명품 프로그램에서 모셨는데 그때 우리 나와서 노래까지 부르셨어요. 네. 그런 안철수 위원장이 네. 딱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혁신위원장을 했을 때도 메스를 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예. 의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네. 이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메스 아니, 지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메스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 내려놓고 내가 당대표 되어서 예. 다 쓸어버리겠다. 네. 그만큼 이게 화가 난 거죠. 뿔난 안철수다. 뿔철수죠. 네. 이게 근데 시점상 말이죠. 전 이런 질문을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전당대회를 8월 뭐 중하순으로 예정하면서 비대위에서 당 혁신위원장을 뽑아서 혁신위원장이 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뒤에 당 지도부가 다시 오잖아요. 시점상으로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다 설명했잖아요. 제가. 되겠거니 하고 네. 믿은 거예요. 안철수 위원장은. 네. 안철수 위원장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예. 순진한 분이에요. 네. 믿었어. 네. 난 될 거라고 믿고 네. 메스를 갈 겁니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내용을 들다 보니까 혁신위원도 마음대로 임명 못해. 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걸 그냥 8월 전당대회 이제 날짜가 결정될 때까지 땜빵 아. 막 혁신하라 요건 많을 테니까 안철수 위원장 정도면은 네. 뭐 그냥 무난하게. 순진무관 순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좀 이렇게 잘 또 이렇게 포장을 해주겠지 하고 그냥 땜빵식 위원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니야. 예. 안 위원장님은요 한번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에요. 누구 아바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새로 혁신위원회나 위원장이 선출될런지 잘 모르겠고요. 지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 근본적인 반전의 기회는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당대회인데 지금 김문수 일단 전 대선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나오는 말도. 제가 250%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희가 제목까지 달았었죠. 네네네. 자, 그렇게 되면 조회수가 좀 김문수 나왔어야 되는데. 예. 김문수 대 한동훈 리턴 매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근데 자 보시자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수가 나온다, 한동훈 나온다, 나경원이 나온다, 네. 뭐 장성민이 나온다, 지금 조경태도 나온다, 네. 장동혁이 나온다. 네. 누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장동혁 지금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연락을 했는데 아직도 답신이 없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장동혁 의원은 제가 똑같이 성대모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의원도 그런 개혁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혁신의 본인도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장동혁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어떻게가 중요한가. 누구냐라고 하는 후가 아니라 예. 지금은 how, what이 더 중요하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당으로 갈 것이다. 예.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단결할 것이다. 이걸 꺼내놓는 걸 사실은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해야 되거든요. 예. 자꾸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럼 네가 해라 배추도사. 근데 저는 뭐 어느 한 번도 당적이 소속이 된 분이 아니라 정말 저는 정말 눈 같은 인간이잖아요. 엄청난 균형 감각을 그렇죠, 가진 그렇죠. 정치평론가시죠. 그렇죠. 네.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어떤 네. 사람들은 조금만 의견을 내봐야 할 정도 저는 중간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잘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네요. 이런 건 좀 자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걸 세팅이 되느냐. 세팅이 돼야 돼요. 자세히 말씀 뭐냐면 누가 이렇게 만나서 오늘 좀 회식하자. 황상무, 배 과장 오늘 좀 회식. 내가 세팅이 안 돼 있어 봐. 그럼 기분이 안 나요. 예.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중요한 것은 어떤 정당의 정체성을 가져갈 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그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키우는. 제가 여의도 연구원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저를 원장시켜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꾸 오해를 하면서 네가 뭐 그런 거 껌딱지 바라는 거 아니냐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바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 보조금의 대부분을 투입해서라도 그게 살아나야 돼요. 정말 여기가 경쟁력이 꿈틀꿈틀거리게 제 지금 손을 보십시오. 꿈틀꿈틀거리게 돼야 된다는 거.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안 돼요. 정말 형님 어디야? TK입니다. 형님 어디야? 수도권입니다. 형님 어디야? 호남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정말 그 하나를 아우를 수 있는데 중진들이 나서야 됩니다. 지금 막 자꾸 갈라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서 갈라치기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도 완전 갈라치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아우라. 그건 제가 볼 때는 TK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딱 해서 딱 세팅을 해서 전당대회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뀝니다. 오늘 이후로. 그게 돼야 당의 이미지, 당의 경쟁률, 당의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 질문이 김문수 한동훈 리턴 매치였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리턴 매치를 하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항행크가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그 세팅이 안 돼 있으면 김문수 1000명이 오든 한동훈 10,000명이 오든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세팅이 돼야 누가 오든 김문수가 오든 한동훈이 오든 장동혁이 오든 조경태가 오든 나경원이 오든 장승민이 오든 이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세팅이 안 되고 누가 오더라도 김문수 할아버지, 한동훈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할아버지 이야기하면 요즘 싫어하니까 이 누가 오더라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배 소장님의 말씀의 취지를 이해 못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말이죠. 8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당 혁신위원장도 그렇게 해서 못하겠다고 나가는 판에 말씀하신 그 세팅이 가능하냐고요.
자꾸 훅 들어오지 마시고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냐면 예, 예. 어렵죠. 예. 많은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보죠. 예. 또 아사라판이다. 예. 또 콩가루 지방이다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제가 지금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석가는 뭐냐? 예. 그럼 제가 망해라 하면 그건 분석가가 아니잖아요. 아니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도 네. 엉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잘 되라고 조언을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예. 이런 조언은 TBC 우리 방송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111 구독, 111 좋아요를 보내주시고 예. 많이 우리 좀 방송을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도 혼날 각오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전당대회가 열린다. 그리고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다 나왔다. 그럼 나머지 후보들에게는 그 리턴 매치가 되면 다 사라지고 두 분만 남게 되는 겁니까 또? 참 제가 화를 삭히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영향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초점이 모아진다면 그 두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나머지 사람들도 예. 뭐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는 예, 것이고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전당대회가 열린다 그러면은 네. 김문수 후보 쪽이 좀 유리할 판이죠. 네. 근데 김문수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다. 지지층들이 원하는 그런 유의미한 예. 지도부의 구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는 누가 당대표냐? 예. 그런 뭐 이제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 하지만 우리는 품격이 있고 예. 또 고차원의 분석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리죠. 예. 세팅이 더 중요하다. 누가 오는 것보다 세팅이 돼 있어야 누가 오더라도 예. 변화에 이 시발탄을 쏠 수가 있는 것이고 세팅이 안 돼 있으면 누가 오더라도 어물쩍 저물쩍 상황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대로 당의 경쟁력이 키워질 수 있도록 그 세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좀 세팅을 앞으로 좀 하고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